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하는 해명하지 마시고 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홍 감독 선임 후 전력 강화위원이었던 박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주호는 제시 마시 감독은 준비했던 후보 중 가장 현실적인 후보였다. 마시 감독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물어봤다. 한국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전부터 컸더라. 희찬이와의 인연도 있기에 한국인만의 장점과 단점, 성향 등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시 감독과 협상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박주호는 저는 충격이 컸다.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 지난 3월 접촉했다. 마시 감독은 나는 한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접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감독이기에 협상이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KFA는 마시 감독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다라며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순위로 협상이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협회는 감독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했기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다라고 전했습니다. KFA는 해당 후보 에이전트는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 마시 감독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로 감독직 제안을 포기한다는 회신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거주 문제는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워낙에 태도가 불량이었던 클린스만 때문에 멍청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365일을 국내에 있어도 K리그 안 보고 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세금 문제가 걸려서 1년에 반만 있거나 중간중간 움직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제시 마시는 캐나다 맞고 코파 끝나자마자 리그 보러 갔다고 합니다. 본인의 휴가를 반납하고요. 세금 문제도 조율해서 다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협회 자체에서 마음이 없었다. 협상 의지가 약했다밖에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감독 선임 논란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할 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협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화제입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축구협회가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면서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축구협회는 유관기관 중에서도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문체부의 움직임에 축구협회는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 관계자는 회장이나 임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는 있어도 스포츠나 기술적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며 전 세계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축구연맹 피파 정관에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조 1항에는 회원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고 19조에도 각 협회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5조에는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며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해선 제재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멍청한 걸 알았지만 정말 생각보다 훨씬 멍청한 축협입니다.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게 관련 법률을 개정하자 피파는 쿠웨이트 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 대표팀 입국 문제로 정치 종교적 갈등을 빚자 인도네시아의 개최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대표팀 스캔들 사건이 크게 터지면서 프랑스 국회가 감사에 들어갔고 결국 그때 회장과 측근들이 모두 사퇴하는 일은 축구팬이라면 다 아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멍청한 축협이 이제는 배째라고 나오는 형국이 참으로 분노를 유발케 합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이기에 확실하게 혼쭐이 나야 합니다.